여러분, 속보입니다. 현재 국가 전산망 먹통으로 전국 곳곳이 혼란에 빠져 있다는 소식입니다. 오늘은 추석을 앞두고 이와 관련하여 정말 심각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꼭 전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9월 26일 대전에 있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뉴스 알고 계시나요? 그런데 이 화재가 단순한 불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 국가 전산망 전체를 마비시키는 엄청난 재앙으로 번졌습니다. 혹시 지난 며칠 동안 은행에서 업무를 보시다가 큰 불편을 겪으신 적 있으십니까? 우체국에서 택배를 보내려다가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바로 이 화재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번 사태의 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한 곳에 모든 걸 몰아넣는다는 안일한 생각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이렇게 큰 혼란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대전에 있는 이 건물 하나가 불타면서 전국의 주민센터, 은행, 우체국, 병원, 심지어 화장장까지 모든 것이 멈춰섰습니다. 한 건물의 화재로 대한민국 전체가 마비되다니 말입니다. 정부는 복구율이 20%도 안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지 나흘이 지났는데도 647개 시스템 중 겨우 81개만 복구됐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편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취약한 기반 위에 서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대전에 사시는 70대 중반 박영수 어르신이 지난 29일 은행에 가셨습니다. 손자 용돈을 보내려고 하셨는데 은행 직원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주민등록증 확인이 안 돼서 업무를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신분증도 제대로 가지고 가셨는데 컴퓨터가 먹통이 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경기도 용인의 한 은행에서는 고객들이 항의를 하면서 은행 업무가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서울 동대문구의 한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원인이 와도 공무원들이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세금을 내고 국민으로서 당연히 받아야 할 서비스를 받으러 갔는데 정부 수문의 시스템이 복구되지 않아서 노동, 복지, 보훈 분야 서비스를 전혀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추석이 코앞인데 택배마저 막혔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의 한 우편취급국에서는 우체국 직원들이 진땀을 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특급 배송은 어렵고 추석 전에 배송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우정사업본부는 하루 평균 160만 건의 물량이 전국 우체국으로 쏟아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복구가 늦어지면 물류 대란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더 가슴 아픈 것은 화장장 예약입니다. 서울추모공원 화장터에서는 많은 유가족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이하늘장 사정보 시스템이 완전히 먹통이 됐기 때문입니다. 한 상조회사 관계자는 답답해서 성남 화장장까지 직접 쫓아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가족을 떠나보낸 한 남성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장례지도사 말로 전화를 한 200번 했다고 하더라고요. 국가 중요 시스템이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서울 신월동에 사시는 70대 최도아 씨는 우체국 ATM기에서 현금을 찾으려고 했는데 카드가 들어가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앱은 먹통이고 다른 결제도 전혀 안 됐습니다.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으려고 했는데 그것도 못했습니다. 모바일 신분증도 작동하지 않으면서 병원 접수를 못하는 분들이 생겼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는 자동검역 심사대의 Q코드 시스템이 중단됐습니다. 공무원들도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온 나라 시스템이 마비되면서 2025년 대한민국에서 펜을 들고 문서 대장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한 공무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부 이메일과 채팅 기능이 먹통이라 카카오톡을 깔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업무 노트북에 사설 메신저를 설치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평생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말을 타고 다녀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얼마나 불편하고 비효율적이겠습니까? 가장 큰 문제는 이중화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중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집에 수도꼭지가 하나만 있습니까? 아니죠. 여러 개 있습니다. 하나가 고장나도 다른 것을 쓸 수 있습니다. 컴퓨터 시스템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대전에 있는 시스템이 문제가 생기면 다른 곳에 있는 백업 시스템이 자동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았던 겁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연구 용역을 거쳐 단계적 추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준비만 하고 실행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것은 마치 집에 화재 경보기를 달려고 준비하는 중에 불이 난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개인은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정부의 복구는 무려 4주가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우리는 스스로를 지켜야 합니다. 먼저 중요한 서류는 종이로도 보관하십시오. 디지털로만 저장하지 마시고 프린트해서 파일에 정리해 두십시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 관련 서류 등은 미리 발급받아서 집에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도 어느 정도 집에 보관하십시오. ATM이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생활비 정도는 현금으로 가지고 계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중요한 연락처는 수첩에 적어두십시오. 스마트폰만 믿지 마십시오. 가족, 친구, 병원, 약국 등 중요한 연락처는 종이에 적어서 지갑이나 가방에 넣어두세요. 모바일 신분증뿐만 아니라 실물 신분증도 항상 지참하십시오. 이번에 보셨듯이 모바일 신분증이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일은 미리미리 처리하십시오. 명절 전에 택배를 보내거나 병원 예약을 하거나 은행 업무를 볼 일이 있으면 여유를 두고 미리 하세요. 여러분, 이번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명확합니다. 모든 것을 한 곳에 몰아놓으면 안 됩니다.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옛말이 있지 않습니까? 국가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디지털만 믿으면 안 됩니다. 아날로그 방식도 함께 유지해야 합니다. 이번에 보셨듯이 컴퓨터가 먹통이 되니까 공무원들이 펜을 들고 문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아끼려다가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중화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돈이 많이 든다고 미루다가 이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예방이 치료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편리함과 안전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은 분명히 우리 삶을 편리하게 만들어 줍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가 보여주듯이 그 편리함에는 위험도 함께 따라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양쪽 모두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양쪽 다리로 걸어야 합니다. 한쪽 다리는 디지털이고 다른 한쪽 다리는 아날로그입니다. 한쪽 다리만으로는 제대로 걸을 수 없습니다. 두 다리가 함께 움직여야 안정적으로 걸을 수 있습니다. 이번 추석 대란을 통해서 우리는 소중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편리함만 쫓다가는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 대비하지 않으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도 이 내용을 꼭 전해 주십시오.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디지털 기기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께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같은 고민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면 오늘의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잘못된 정보로 피해를 입는 분들이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정보를 나누고 서로 돕는다면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추석 대란으로 많은 분들이 불편을 겪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어려움도 함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서로 도우면서 조금씩 양보하면서 이해하면서 이 시기를 넘겨야 합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마음이 무거우시겠지만 그래도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보고 서로 이해하는 마음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냅시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도 잊지 말고 부탁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행복한 추석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